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천시병 최한시 당협위원장께서 대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명서.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 여러분, 지난 2019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이 부천 시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광역동제를 전격 단행, 원미구청 폐쇄, 오정구청 폐쇄, 소사구청 폐쇄, 36개 동을 10개 동으로 축소, 개편한 사실과 당시 명목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절감의 정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세계구청 복원, 36개 동 전환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실 방문, 행안부 장관 면담 요청 등 싸워온 결과 지난 5월 19일 국민의힘 부천시 4개 당협위원장과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은 행안부 장관 대행인 한창섭 차관과 전격 간담회 실시, 장관 대행의 차관이 광역동제 완전 폐지 및 구청 완전 복원 36개 동 전환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5월 19일 저녁 현수막 개척, 21일 보도자료 배포, 22일 성명서를 통해 존경하는 부천시 80만 시민께 보고와 광역동제 실시를 통해 기낭비된 약 83억 원과 광역동제 폐지로 인하여 예상되는 예산 약 130억 원 설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광역동제 실시의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슬림화, 예산 점검을 누가 기획하는 것입니까? 누가 공무원 비대화, 예산 낭비 광역동 정책을 반대로 불격시켰습니까? 혹여 당시의 계획에 참여한 공무원 또는 관련자 또는 관련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은 계십니까? 광역동제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가 아닌 행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한 80만 부천 시민을 힘들게 한 정책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할 정책임을 인정, 국민의힘과 결의 같은 공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천시장은 당선 후 광역동제 폐지에 앞장서서 일조한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5월 21일 정오 행안부의 부천시 3개 구청 복원 36개 동 전환 결정에 대한 언론 공개 보도와 같은 부천시 국민의힘 4개 당의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 브리핑룸에서 광역동제 완전한 폐지와 세계구청 완전한 복원, 36개 동 전환 등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기획 진행 중 부천시장께서 같은 날 1시간 30분 빠른 오전 9시 광역동제 폐지 관련 및 3개구청 복원, 36개 동 전환 관련 기자회견 하신 것에 대환영과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께서 부천시 80만 시민 대다수가 광역동제 실패 지적과 폐지 주장을 하는 이유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폐지에 적극 동참한 시장께서 문제의 정책을 만든 당의 같은 당 소속 시장이므로 최소한 내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도 부천시 80만 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민을 힘들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책임 소재 파악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편명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정책, 법률, 재정 또는 시행 중 주권자인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가 반드시 그 정책과 법률이 좋다고 할지라도 재고 또는 멈춰야 하는 것이 이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시간 이후부터 광역동제의 피해 사실 파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의 한계에 대한 조사 후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2일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 및 국민의 시의원 1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 정책위원장입니다. 책임 소재를 묻는 거에 대해서 조용익 시장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이전에 이 사업을 집행을 했던 장덕철 시장과 그 이전에 기획을 했던 김만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그 그래 문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용욱 시장을 특정해서 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기획한 자가 누군지, 또 그 지시를 받고 행한 자가 누군지 찾아보고 법의 한계, 책임의 한계까지 조사해서 묻겠다고 한 것이지 조용욱 시장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종국 기자인데요. 그 아까 여기 질문 이어가지고 책임을 뭐 말 그대로 물으려면 대상자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시의회에서 인원이 국민의힘이 적기 때문에 저때도 그 행정사무조사를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촉구안을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맹점인데 그거 외적인 방법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보관이 있으시면 그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봉제 실수로 인해서 시작해서 사용된 약 83억 원과 그리고 앞으로 방역봉제를 폐지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상액 130억, 약 130억 정도를 이미 우리 부천시 정부가 예측하고 있고 또 사용했고, 그래서 향후 그에 따라서 각 구청마다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등 했었을 때 액수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법률적으로다가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기획해내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조사해서 한계를 다 찾아낼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 구상권이 필요한지까지도 조사를 할 겁니다. 또한 지난 우리 의원님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법적 다툼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쪽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패소와 당시에 법에 의한 패소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급여를 차압했고 또 징수했고, 그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천시는 아마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조영익 시장님이 아니라 누구일진 모르지만 전부 다 책임 한계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시장님께서 공약과 함께 실천하시는 데 일조하셨고 또 이렇게 만드는 자리에 같이 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주장해왔고 그 전 시장, 전임 시장의 폐쇄 그리고 현재 시장님까지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렸고 또 수없이 개별적으로는 현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도와달라고 하셨고 결이 같은데 무엇을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용이 같은 내용이니까. 그리고 특히 80만 부천 시민이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함께하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쟁해오고 아마 우리 각 방협위원장님들이 대통령실을 번갈아 방문할 적마다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드렸고 지난 우리 행자부 장관님 탄핵 전 그때도 수없이 말씀드리고 중앙당과도 개촉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해 왔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장관께서 아마 탄핵이 안 됐다면 그날 원래 우리가 면담이 돼 있던 일정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그렇게 돼서 만남이 뒤로 미뤄졌지만 그리고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우리 4개 당협위원장님들이 나섰고 또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 12명이 나섰고 모두가 함께해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빠르게 어쩌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리해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으로 우리 시장님께 감사는 드리고 다만 유감 표명 같은
같은 당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정책의 문제를 인지하셨고 오류의 문제도 인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유감 표명은 하셨어야 된다. 사과는 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출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야가 없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좀 더 빠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공국절 부대입니다. 지금 세수가 많이 소모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시민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챙기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거 하나 하신다면 아마 부천 시민들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정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처벌 대상이라든가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자회견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건 명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슬림화 아니겠습니까? 제도 그 여러 가지의 부서의 슬림화 그리고 또한 예산의 절감. 근데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슬림화가 아니라 비대화되고 예산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낭비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조사를 차근차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2명의 시의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홍보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까지 우리 같이 충분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80만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확연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한계는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무한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하도록 우리가 할 것이고 네. 구청의 보건과 36개 동 전환에 돼 있는데 조영익 시장은 아까 발표를 할 때 9시 발표를 할 때 37개 동 전환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창석 그 차관과 저희들이 간담회 할 때 3개 구청 보건 36개 동 전환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그렇게 나 있었고 추가동 한 개 동에 대한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리 국민의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께서 했더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할 사항이다라고 해서 아마 한 개 동을 더 추가해가지고 37개 동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게 전체가 다 사실 전환이라고 한다면 구청과 아마 그 동의 전환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이고 구청은 분명히 보건이고 36개 동의 전환 그래서 한 개 동 추가적으로 해서 한 개 동이 더 추가되는 거에 37개 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차관을 만날 때 틀림없이 36개 동의 보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3년 전의 사항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다시 한번 차관에게 얘기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 추가동 한계동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전환이 한계동에 오늘 추가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사고를 좀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하나만 네. 경도신문의 김광수 기자인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광역동을 실행할 당시에 김만수 시장 전직 경기도 부지사인 오병건 부지사님이 거의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광역동으로 전환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기자회견 하실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거기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퇴직한 김만수 시장을 비롯해서 현직에 있는 경기도 부지사인 오병건 부지사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그럼 책임질 그런 소재를 물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게 우리 부천시 행정공무원에 한해서 국한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그리고 현직 시장인 우리 조영익 시장은 분명히 여기 서영석 그때 당시에 후보자님으로 계셨지만 다 두 분이 같이
광역동을 일반동으로 전환한다 분명히 공약을 내세웠고 또 이분은 역시 취임하셔서도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 소재를 어느 선까지 둘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련자라고 썼고 거기에 참여 지시 그리고 함께했던 움직였던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포괄적으로 연결돼 있던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희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공약상으로 내걸었다는 얘기는 지방선거에서 본인도 많은 80만 시민을 접해봤을 때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본 공약과 결을 달리한다면 아마 그만한 것을 공약으로서 어떤 것이 읽을 리가 있을까 아마 생각은 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해오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특정해서 누가 잘못, 누구, 어떤 사람은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판결을 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을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포괄적이라는 얘기는 공무원과 퇴직한 사람 모두 다 법의 조세에